안녕하세요. 죽전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김태형입니다. 오늘의 반려동물 건강사전은 혈액투석 편입니다. 신부전 환자에서 혈액투석이란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는데 관리나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많이 부담되시고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혈액투석에 대해서 제가 A부터 Z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투석이란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인위적인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혈액 중에 들어있는 노폐물이나 과잉 전해질이나 아니면 과잉한 수분들을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투석의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이나 아니면 중독에 의한 급성 신손상이 왔을 때 또는 이제 만성 신부전 상태에서도 탈수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갑자기 급성기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투석이 지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의 경우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급성으로 신장이 손상이 되는 걸 뜻하는데 포도 중독 같은 경우가 급성 신부전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만성 신부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석이 지시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성 신부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급성기 상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투석을 통해서 다시 만성기 상태로 환자의 상태를 돌린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통상 신부전을 진단할 때는 혈액 검사나 초음파와 같은 영상학적인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보통 비위엔 크레아틴과 같은 신장 수치가 상승을 한다거나 SDMA와 같은 지표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신부전을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외에 요 검사를 통해서 그 중증도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에서 신장의 모양을 보고 만성일 가능성과 급성일 가능성을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투석은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 또는 일주일에 몇 회를 받아야 한다 딱 정해진 거는 없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투석의 시기와 횟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회 투석을 했는데 소변이 나오다가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투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게는 10회 이상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회 정도는 투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 또는 얼마나 소변이 잘 나오는지 신장의 기능을 하게 되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투석의 횟수와 시기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석을 한다고 해서 신장이 완치가 된다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투석은 그야말로 기능을 하지 않는 신장을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급성으로 중독 물질에 중독이 되어서 급성 신부전이 왔을 때나 일시적인 갑작스러운 탈수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급성 신부전이 온 경우는 적절하게 투석을 하면 빨리 회복을 해서 다시 원래의 신장 기능을 거의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회복이 된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 신부전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 신부전 상태가 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료요법, 그 다음에 수분 관리, 보조제, 약물요법을 통해서 지속적인 만성 신부전 관리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석을 할 때 부작용은 첫 번째, 환자의 몸에서 혈액이 나와야 하잖아요. 나오는 그 길을 카테터라고 하는데 그 카테터를 굵은 혈관에 장착을 해야 합니다. 이 목에 있는 경정맥이라는 곳을 통해서 카테터를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카테터를 오래 장착을 하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부위에 감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혈관이 약해져서 손상이 생긴다거나 몸 안에서 피가 도는 것이 아니라 피가 외부로 나왔다가 필터를 거치고 다시 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혈액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응집해서 생기는 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 혈전 때문에 충분히 투석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투석을 중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밖으로 나온 혈액이 굳어지게 되면 그 혈액을 못 쓰고 버려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항혈전제를 지속적으로 투입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혈전을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혈액이 쭉 나왔다가
투석기를 통해서 걸러진 다음에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체외로 빠져나와 있는 혈액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액이 빠져나오게 되면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쇼크가 빠진다거나 실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력이 많이 처진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연에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 조치가 뭐냐면 첫 번째, 그 튜브에 그 아이의 혈액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혈액형이 동일한 이제 다른 혈액을 준비를 해서 그 튜브에 먼저 그 혈액을 채워 넣습니다. 그 혈액이 아이의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의 소실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석을 시작을 할 때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고 혈액량이 꽤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투석을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지만 동물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체중이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천천히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동물이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급속도로 몸에서 혈액이 빠져나오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투석센터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석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투석을 통해서 노폐물만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해질들도 빠져나오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또 필터에 걸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또 그런 성분들의 소실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감들이 또 초래가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가벼운 정도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한다면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환자들이 혈액투석을 한다는 것은 신장이 큰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투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환자 관리가 저는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석 후에는 카테터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 부분에 드레싱을 하고 저희가 소독을 하겠지만 보호자분들께서도 집에서 해당 부분을 핥거나 긁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감염이 일어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병원에서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고 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드레싱을 받고 술부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저단백, 저임 사료와 같은 신장 보조 사료 또는 신장 처방 사료를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신장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것들을 조금 첨가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수분 섭취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집에 귀가한 후에 탈수가 되어서 환자가 다시 신장이 데미지를 입는 상태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주기적인 수액 처치를 한다거나 피하 수액 처치를 통해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석을 많이 이제 상담을 하러 내원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걸리고 또는 이 투석을 하면 우리 아이가 과연 살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많이 망설이게 되고 또 그 망설이는 기간 동안에 투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급성신장 질환에는 이 말이 딱 적합한 말인 듯 합니다. 투석이 물론 최선의 치료 또는 최고의 치료는 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치료임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투석에 대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좀 더 좋은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